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곳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 앞전에 그 발표했던 하스코프 제품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조금 이어져서 너무나 그 의도치는 않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보안 사업을 맡고 있으면서 CISO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안 담당자시고 그리고 그 또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신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게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오늘 좀 발표를 할 거고 제가 발표하는 대부분이 저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회사가 해서 적용해 보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말씀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2008년에 클라우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국내에서 2011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할 때 1호 프로덕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오랫동안 클라우드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뜬구름 잡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뜬구름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없죠. 그만큼 대세가 됐고 그때 또 한 가지 기억이 뭐냐면은 클라우드로 가면 보안이 약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CIA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네. 그 이유가 봤더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대. 그리고 또 미국 국방성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네. 미국 국방성은 IT의 요체예요. 여러분 모든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국방성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해서 클라우드로 쓴다라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서 클라우드가 보안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돼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죠. 근데 최근에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근데 클라우드가 갑자기 보안이 약해졌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4월 달에 있는 RSA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RSA는 아시겠지만 보안에서는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큰 컨퍼런스인데 아, 그때 이번에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스트롱그 투게더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더 강하다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이 말 되게 잘 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갈수록 보안은 절대로 하나로 해결될 수 뭐 아까 CNAPP 막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 시대에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안은 저 시소인데 여러분의 많이 그 보안 팀이시잖아요. 한 개의 제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품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와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함께 해야지 강해진다는 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옛날 보안 솔루션들은 다 어땠냐면요, 다 장비였어요. 장비, 뭐 방화벽 장비, 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랑 합쳐진 우리가 소위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발전된 게 뭐냐면 아까 가상 버추얼라이제이션 시대에 와서 이거를 이제 펑션화해서 소프트웨어로 올라가는 스택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VM 위에다가 IPS나 와프 같은 거를 깔아서 쓰는 막 이런 식으로의 그 발전 진행됐는데 RSA에 나온 600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의 제가 확신한 한 95% 정도는 다 쌌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세카스, 시큐리티 에이저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로 밖에 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보안은 아까 그 볼트 같은 그 개념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보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증명됐다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위상.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CISO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컨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롱그 투게더에서 집단 지성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잡한 보안 서비스 앞으로 보안 서비스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뭐 CNAPP에서 CWPP 구축했다가 걷어내는 업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야. 이렇게 걷어내는 업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인력 부족 문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운영하려면 클라우드를 잘 알아야 되고
클라우드 보안도 잘 알아야 되고 그 클라우드 보안을 자동화하는 그 랭귀지도 잘 다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찾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그 보안 솔루션 할 때 설치형 막 이런 것들 자꾸 제발 좀 찾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보안 AI 시대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사스형 보안으로 무조건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RSA에 나왔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걸로만 한 시간 정도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사고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납니다. 랜섬웨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저는 사실은 랜섬웨어 그 해커들이랑 그 네고시에이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마이닝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어떤 미국의 그 조사기관에서는 25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사이버 피해 규모가 1경 원 정도, 국내 1,0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보안 스펜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6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피해가 1,000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IT가 중심이 된 시대에서 이거 보안 잘못해서 근간이 무너지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럼 갑자기 왜 보안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이거는 그 백악관 웹사이트에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악관 들어가면 이 딱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한 가지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로 트러스트를 완전히 바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신기하죠.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갑자기 사이버 보안을 얘기를 한다는 거 되게 신기하고 올해 3월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좀 보면은 이제는 사이버 보안은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거는 그냥 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라의 중요한 업무라고 친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국가 경제, 안보, 생활 모든 것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 가면은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IT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높아질수록 공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격 표면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여러분 핸드폰에서부터 옛날엔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인 웹사이트만 공격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다 공격 표면이 이제 자동차도 공격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공격 표면이 지났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그냥 보안을 정말 중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중요한 중심으로 생각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해졌고 보안의 표면이 넓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클라우드 보안 오늘 그 클라우드 보안이랑 기존 보안이랑 어떤 분이 오늘 그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클라우드 보안이랑 기존 보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공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보안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무결성을 해야 되고 기밀성을 해야 되고 되게 해야 되는 그 보안의 3요소는 같지만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기술적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기존 보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클라우드에 도입하다 보니까 보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부분이 이 활동들이 여러분이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컴플라이언스를 하죠. 대부분 ISMS라든지 ISO 27000이라든지 베스핀 글로벌도 매년 5개 인증을 합니다. 두 번째, 보안 조직을 운영하는데 정책 가이드 지침을 만들어서 조직한테 뿌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을 운동해서 감사를 하거나 프로세스를 해서 어떤 보안성 검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걸 관리적 보안이라고 그래요. 이 관리적 보안에 따라서 엔드포인트 여러분의 그 노트북에다가 백신을 깔고 EDR을 깔고 이메일 보안을 하고 하는 것들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그러고 클라우드 안에서 혹시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하는 보안들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예를 들어 데이터 중앙화를 하거나 데이터 라벨링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를 하든지 하는 것을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고, 개발 보안, 요즘 대부 셋옵스 얘기죠. 뭐 정적 분석이라든지 뭐 동적 분석이라든지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개발 보안하고 나머지 것들을 SOC를 합니다. 이게 기술적 보안이라고 해요. 근데요, 보안만큼 이 관리적 보안이랑 기술적 보안이 연동돼야 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정의해야지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정의하죠. 근데 이게 연동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되게 공감을 하시죠. 굉장히 끄덕거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우선 연동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선 기술이 뭐냐, CNAPP라든지 제로 트러스트,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보안 정책이랑 보안 기술이랑 전혀 얼라인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기술끼리도 얼라인 안 돼 있어요. 기술자들 보면은 자기 기술만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요. 대부분 관리적 보안 담당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기술끼리 인테그레이션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서 이 기술끼리에 대한 이 역할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인테그레이션 해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보안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우선 첫 번째로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한마디로 하면은 보안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뚫려도 네트워크 보안 다 했다 그래도, 아까 크리덴셜 보안 다 했다 그래도 우선 뭐 엔드포인트 보안 뚫렸으면 뻥뻥 뚫려 있는 거고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형상 같은 것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으로 왔을 때 컴플라이언스 IS 27001 이게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ISMS 받으면은 클라우드 보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ISMS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아무리 지켰다고 해도 클라우드 보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클라우드 보안 정책 있으신 기업 있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데요. 뭐냐면 클라우드 보안 정책 뭘 지켜야 될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보안을 막습니까? 세 번째, 클라우드는 굉장히 레이어가 다양합니다. 그레이존도 IAM 보안 누가 할 거예요? 컨테이너 보안 누가 할 겁니까? 보안 담당자가 할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 담당자가 할 겁니다. 이런 그레이존들, IAM에 대한 이런 관리 체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IAM 권한 룰 누가 세팅할 건지, 그리고 액티비 디렉토리 아니면 옥타 같은 것에 대한 권한을 AWS랑 그 크리덴셜, 그 IAM이랑 어떻게 SSO 계정으로 묶을 건지 그거 누가 고민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기존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보안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엔드포인트는 완전 제로 트러스트로 가는데, 제가 제로 트러스트만 얘기를 해도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 보안이랑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제로 트러스트 책을 갔는데 방화벽이랑 VPN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존 보안 체계랑 완전히 바뀐다라는 게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에요. 두 번째, 클라우드 보안에서 서드 파티 보안을 쓸 건지 아니면은 네이티브 보안을 쓸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쓰는 데서 그 랜딩 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 없었던 그 수많은 보안 설정들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다른. 데이터 보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데브옵스는 데브섹옵스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자동화 만들 건지. 클라우드 여러분 그 SOC 할 때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에서 시스로그들 받아갖고 그거 시그니처 분석을 해갖고 하시죠. 클라우드에서는 그거보다 100배 많은 로고들이 많아요. 그것도 분석하시는 업체들 거의 없어요. 클라우드 SOC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냥 그 네트워크 관자랑 완전 기존 보안이랑 완전히 다른데 자꾸 기존 보안을 클라우드 보안에다 들이대니까 지금 보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안 사고가 나는 99%는 다 사용자 실수에서 납니다. 두 가지래야 그랬죠.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에 잘 모른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기술이 온라인에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동화된 보안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네 번째는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과시 환경을 만들어야 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지금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80%에 몰려 있는 것만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까 보안 활동들을 다 이런 것들을 보안은 하나만 잘못돼도 다 뚫립니다.
네트워크 보안 다 했다고 여러분 PC에다 EDR 모든 거 다 했다고 해도 다 그게 아무 그 다른 데 뻥뻥 뚫릴 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까 CNAPP죠. CNAPP가 어디죠? 클라우드 영역에서 이 세 가지예요. CSPM, CNEM, CWP 이거 했다고 해서 오가니제이션 세팅 안 할 거예요? 랜딩 존 세팅 안 하실 거예요? YPS, 와프 같은 거 안 하실 거예요? SOC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NAPP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케팅 용어에 헷갈리지 말고 전체적인 보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저희 부스에 가면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좀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로 무료로 컨설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직이랑 정책 관점이랑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봐야 돼야지 우리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먼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클라우드 보안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세카스에서 이제 서드 파티 같은 걸 써야 되지만 네이티브 보안을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 같은 AWS 오가니제이션을 기반으로 뭔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랜딩 존 같은 것들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그 네트워크 보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VPC만 나눠도 우리가 보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보다 훨씬 오가니제이션들로 디테일하게 룰 베이스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들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플렉시블하게 확장하거나 줄어들려면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자동화를 할 때는 아까 뭐 헬스코프의 테라폼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것들 이용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고 혹시 재택근무를 하시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보안 체계는 완전히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올 초에 있는 보안 학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공학자도 반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로 트러스로 이동하라는 데는 그냥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재택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택을 안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멀리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를 안 했다 그러면 다 구멍입니다. 100% 구멍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체계로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브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생체 인증을 해서 그 접속하는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체계로 바꿨죠. 자, 이제부터 본론. 12분 남았는데 본론 남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클라우드 보안의 8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을 해주는 중에서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보안 설정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설정을 잘못해서 클라우드가 뚫리는 게 지금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80%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가트너, 구글 뭐 서밋 가서 막 발표하면 구글 보안팀에서도 항상 이 얘기하고요. 그럼 클라우드 보안 설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잘못된 IAM 설정이라든지 잘못된 보안 그룹 설정, 혹은 우리가 S3라든지 EC2 같은 것들을 외부 네트워크를 열어놨다든지 이런 설정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설정들은 장비로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에서 그걸 클릭하는 그런 설정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2022년도에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탑4가 다 보안 설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출된 그 장기 클라우드 자격증명. 아까도 어플리케이션에 예를 들어서 뭔가 속성값에다가 크리덴셜 키를 넣어놨어. 이것들을 계속 해킹하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긁어보니까 거기 크리덴셜 키가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뭐 일라스틱 서치 인스턴스에 뭐 누군가가 들어와서 로그 분석을 해가고 그 어플리케이션 공격하는 루트를 알게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S3 스토리지나 EC2 같은 그런 스토리지의 외부 네트워크가 뚫려 있다라는 그런 설정 문제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리덴셜을 훔치기 위한 뭐 SSL 뭐 공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문제. 이런 것들이 보안 설정의 문제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조금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한 사례를 조금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게 EC2 인스턴스예요. EC2는 AWS의 버추얼 머신 중에 하나죠. 그 EC2에는 우리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넘겨요. 이 어플리케이션 S3에 접속을 하죠.
어플리케이션에 S3에 접속을 하려면 크리덴셜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하나의 방법으로 크리덴셜 키를 그 볼트 같은 거로 물어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AWS에서는 이거를 대부분의 업체들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에 그 크리덴셜 키를 장기 등록을 해버려요. 자격 증명을 그냥 속성값에다 넣어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만났던 맨 끝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AWS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스턴스 프로파일로 접근해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장기 자격 증명을 주지 말고 단기 증명으로 받고 임시 그 자격 증명을 받고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리소스에 접근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속성값을 넣어놓지 말고 그냥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안에서 그걸 물어보면서 계속 접근해라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게 버전 1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내부 통신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EC2가 외부를 통신했을 때 그게 이제 막 외부에 이제 프록시 같은 것들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가 외부에 노출돼 갖고 크레덴셜 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EC2가 만약에 그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걸리면은 이게 외부에 이제 크리덴셜 부분들이 그 SSRF 같은 취약점 공격 같은 것들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WS는 뭐냐면은 V1을 쓰지 말고 V2를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개발자도 많이 없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안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정 오류의 문제예요. 알면서도 못 막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클라우드의 보안의 설정. 근데 이런 설정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보통 여러분이 큰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VM 50개 이상을 쓰고 있으신 고객이라면 10,000개 이상의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의 이 설정 문제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체들은 MFA도 안 걸려 있어요. 루트 막 로그인을 막 해버리고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두 가지가 다 없죠. 어떤 설정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안 돼 있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툴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고들이 설정 문제가 났다라는 거고요. 해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정책, 이것들을 구성 관리하는 보안 정책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이거는 클라우드를 쓰는 모든 업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ISO 27001이라든지 ISMS에서 그걸 가져오지 말고 CIS 벤치마크라든지 AWS 제공해주는 카프 기준의 그런 보안 정책을 가져와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보안 정책화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안 가시화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WS 허브라든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리소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가시화를 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전담 인력을 놓고 이것들을 계속 관리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의 담당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한 1,500만 원 월 정도 투자하면 사실은 여러분의 보안 사고의 80%를 관리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정확한 방법이고 되게 많은 업체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스핀 글로벌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아까 그 세 가지가 없어도 도입만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 클라우드 보안의 문제를 8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안 정책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인력이 필요 없게끔 자동화끔 제공을 하고, 이것들 가시화해서 지금 우리 서비스에 어떤 보안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보안 정책을 제공해 주는데요. ISMS라든지 CIS나 ISO 27001이라든지 PCI DSS 이런 모든 보안 정책들도 제공해 주지만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정말 진짜로 쓰는 보안 정책을 만든 그런 그 실생을 쓰고 있는 보안 정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스핑글에서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만들었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 S사, S통신사라든지 뭐 이런 업체 모든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이런 그 옵셔널 시큐리티에 모든 정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옵셔널 시큐리티를 쓰면은 정책을 굳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그 클라우드 보안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옵셔널 시큐리티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은 여러분이 그 옵셔널 시큐리티에서는 여러분의 클라우드 계정을 연결만 하면 보안 점수가 몇 점인지 바로 나옵니다. 보안 점수가 몇 점인지 바로 나오고, 그 보안 점수에 어떤 리소스들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지 바로 나오고, 그 리소스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개선안, 이게 왜 문제고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안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ISM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ISMS를 걸어놓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별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SMS 같은 경우도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한다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증적 관리를 할 수가 있고, ISMS 그 심사를 받을 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행위 탐지, 예를 들어서 어떤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한을 상승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럿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안 업무 효율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보안 설정들은 보안팀에서 안 해요. 보안팀에서 안 하고 어느 팀에서 하냐면은 보안 그 운영팀에서 하거든요. 이 운영팀에다가 이것들 자동으로 뭔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이라든지 그 메시징 채널로 다 연동을 해서 얼럿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스핀 글로벌도, 사실은 이 솔루션을 저희가 베스핀 글로벌이 사실 상품을 출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베스핀 글로벌도 MSP지만 다른 MSP와 다르게 저희는 큰 사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옵스나우라는 사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고, 1,500개가 넘는 고객사들의 그 굉장히 보안 사고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발해서 저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나온, 정말로 이렇게 운영 관리하면은 80% 이상 보안 사고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증명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보안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꼭 박히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은 절대로 클라우드 보안으로 해결해야 된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재택을 하고 있다면 제로 트러스트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도 구멍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클라우드 보안의 80%가 여러분의 보안 설정에 있는데, 그 보안 설정은 거의 여러분이 관리하는 게 10,000개 이상의 보안 설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보안 설정을 관리하려면은 뭐 보안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보안 이것들을 여러 가지 AWS 허브라든지 뭐 이런 그 애저의 센티넬이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는 또 전담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옵셔널 시큐리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80% 이상의 보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우리 부스에 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 점수가 몇 점 정도 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취약점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몇 점이고 분석 결과에서 어떤 게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가장 큰 전문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밑에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 그냥 계정만 간단하게 연동해 주면 이런 보안 점수 리포트들을 무료로 그냥 발송해 드릴 거예요. 이건 돈을 받고 발송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안 점수가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부스 방문해서 QR 신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